지난 4월 오랜 시간 간직해온 한 남자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김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혹시 맞나요? 무슨 대표이사 지금 구속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는 체포 후 3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이제 여기 일감찰이 다 털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네.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 살펴볼 시간 없이 갑자기 진행된 상황이 그 연유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가족들. 그런데 수사 기록에서 낯선 인물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보이스라는 거 나와요. 보이스. 얼굴 한 번 안 봤어요. 만사가 진짜 복잡해. 왜냐면 조서를 딱 박은 순간 내가 우리가 약간 내가 총 맞은 기분이고 내가 들 것을 내가 괜히 나섰던 거야. 보리스였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김 대표의 구속이 정체불명의 존재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핸드폰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3시간이 한 8개 있더라고 폰이. 그럼 어떻게 엮이게 된 사이에? 텔레그램에서 만난 사람. 텔레그램? 네. 뭐라고 소개를 받은 사이에요? 코인을 잘하는 사람으로 서로 소개를 하는 것 같아. 코인이 언제 뛰고 이런 걸 먼저 보리스는 알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혹 했겠죠. 쉽게 말해서 남의 코인도 빼오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 혹해서 넘어가고 또 투자도 받고 진짜로 또 투자금도 주고 서로 정보라곤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보리스라는 이름뿐. 얼굴도 사는 것도 직업도 몰랐지만 김 대표는 보리스의 실력과 재력에 점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작년 2월에는 보리스로부터 투자금이란 명목으로 약 60만 달러치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김 대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점차 보리스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다는 김 대표. 그런데 보리스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리스가 시계를 하나 부탁했어요. 올해 초 보리스로부터 손목 시계의 모델명과 판매처, 구입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힌 메시지를 받은 김 대표. 그는 메시지에 적힌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손목 시계 한 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그냥 시계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역광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한번 역광으로 돌려서 한번 봐보시고. 각도를 살짝 틀자 나타난 카메라 렌즈. 보리스가 부탁한 건 손목 시계를 가장한 카메라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구입하자 다음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구입한 손목 시계를 보내라는 마치 첩보 영화 같은 지시였습니다. 제임스라는 낯선 영문 이름과 지방의 한 주소지. 보리스의 지시대로 택배를 보낸 김 대표. 그로부터 석 달 뒤 보리스의 다음 지시사항이 다시 전달됐습니다. 나 알 수 없는 용어인데 아야 이런 것을 하나 이 컴퓨터에다 하나 박아볼래? 소형 컴퓨터 부품과 케이블, 메모리 카드를 구입한 뒤 조립하라는 지시. 이어 보리스는 원격으로 김 대표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조립한 장치에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마치 보리스의 손과 발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기묘한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김 대표가 보낸 손목 시계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수취인 제임스. 택배 상자를 집어든 사람은 훤칠한 지각과 준수한 외모를 지닌 30대 초반의 청년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 씨도 보리스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리스가 메시지를 통해 박 씨에게 부탁한 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보리스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던 김 대표와 박 씨. 지난 4월 두 사람의 은밀한 비밀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 대표와 박 씨 모두 구속 수감됐기 때문입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군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역 장교와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 체계인 KGX 로그인 자료 등을 빼돌렸는데 KGX는 합참이 각 군을 지휘하기 위한 체계로 수취인 제임스, 즉 박 씨의 정체는 7년간 복무해온 육군 특수부대 대위였습니다. 그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군사상 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작전 계획이 노출됐다라는 것은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전체 작전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현역 군인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치밀하게 접근해온 그의 유령 같은 등장으로 김 대표와 박대희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을 수족처럼 조종하고 개인정보 암호화폐를 능수능란하게 다뤘다는 보리스. 보리스는 두 사람이 구속된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뭘까? 우린 취재 도중 뜻밖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밀 정보 올라가는 게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출이.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이용하는 한 사이트에서 우연히 수상한 문건들을 발견했다는 제보자. 실제 제보자가 찾은 문서 파일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글자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보리스입니다. 이것은 우연인 걸까? 화면에 적혀있는 영문 글자를 한글 키로 변환하자 조국찬과 23이라는 북한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단장 동지와 대표 동지라는 호칭과 함께 심양, 단동, 연길, 대련 등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지역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지역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 대개 평양에서 못하지. 평양에서 하면 자기네 IP를 가지고 해외에 나와서 해야지 자기네 IP를 가지고 추정을 당하잖아요. 돈, 제가 표면상에 나온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무슨 회사 명칭은 알고 왔거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연변에만 세 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더 있을 수도 있지. 보니까 뭐 캄보디아에도 있고 뭐 다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아, 그렇지. 그는 북한에서 해커 30명을 중국에 파견하며 중국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처음 일체의 숙식과 개발 장소 등을 제공하면 6개월 뒤부터 북한의 기술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 얻은 수익으로 다달이 임대료를 포함한 원금을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해커 부대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They're nominally part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right? They have ranks, they have uniforms. This is deadly serious. 낮에는 프로그래머의 모습으로 정체를 감추고 지령이 떨어지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해커 군단. 보리스는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 것일까? 그들은 그렇게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 MBC, KBS 등 방송사와 금융기관에서 32,000대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3월 20일 대란. 2016년 1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1조 1,330억 원을 탈취하려고 했던 방글라데시 국영은행 해킹 사건. 2017년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과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사건. 북한 해커 군단이 휩쓸고 간 그곳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DNA처럼 뭔가 악성 코드에도 그런 고유한 코드들이 있는데 한국을 공격했을 때나 그리고 전 세계를 공격했을 때 그 북한에서만 쓰는 그런 고유한 코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아, 이게 북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유사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와 탱크가 아닌
전기와 전산망을 이용해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국가를 공격한 북한 해커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무적의 해커 군단이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해커 군단을 총괄하는 북한의 기관은 정찰총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정찰총국의 고위 인사였던 인물을 어렵게 설득해 만났습니다. 체육 선수도 뭐 세계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적어도 뭐 빼도 박도 딱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 채를 쳐서 이번에는 30명 하면 30명만 뽑고도 수제들만 딱 골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비상한 아이돌이지. 정체적으로는 정찰총국, 사이버 요원들이지. 예.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정찰총국. 북한을 지탱하는 가장 골간적인 기관이야. 그러니까 김정일이 김정은이 눈과 귀가 되고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관이야. 그는 북한의 IT 인재 육성 정책은 최고 지도자의 막강한 지지를 등에 업은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1979년 말 80년 초부터 김정일이 직접적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인적 물적 자원을 총 투입했다고. 저 통치자가 결심하면 무서운 줄 모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캐치프레이즈가 담번도약의 무슨 CNC, 자기는 컴퓨터를 북한의 그 동세대에서는 제일 잘한다. 외국에 유학했으니까 실제로 잘 알 겁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은 컴퓨터 공학으로 쇼부를 보겠다. 그래서 그 인텔이 그 엘리트 양성을 국방종합대학에 자기 이름을 달면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죠. 올해 초 미국의 P4X라는 한 해커는 홀로 자신이 직접 북한의 인터넷망 전체를 다운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 해커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처벌에 나서지 않아 직접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Surprised and semi-amused when there was that one independent researcher who allegedly hacked North Korea after North Korea hacked him and then shut down. If it's true, that it's very interesting. But as you mentioned, North Korea really isn't cyberly connected to the world. Only Pyongyang really has an internet connection, and the rest of Korea is an intranet. So I think launching counter cyber attacks against North Korea is probably not going to be that effective. I mean, it'll shut it down. I'm assuming it won't be that difficult to do so, but they're not really connected. 사이버 공격을 논할 때는 공격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또 그 공격이 얼마나 수준급이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 나라의 인터넷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따질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 의존도는 북한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는 꼴대가 북한의 한 100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의 인원수의 어떤 사이버 전문가를 키워도 우린 전원 수비, 북한은 전원 공격, 이런 양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수비수가 곱절로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보복 해킹은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게 소용이 없다면 북한의 해킹 공격을 실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런데 방어를 위해 사이버상의 감시 체계를 늘리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강화된 어떤 개인정보법이 있고 통신에 관련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를 완전히 척결을 하려면은 인터넷 자체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없애고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익명성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서방 국가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추적과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또 효율적인 추적과 감시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해외의 여러 국가들. This is basically, you can't interrupt this, right? There's no way to stop this transfer from happening. But what you can do, right, is after this, after they've laundered the money, if they go and try to cash that out, right, and get actual physical, fiat currency, real money, that point where they transfer crypto into real money, that's where you can intercept it. Just a few weeks ago, actually, some of the money from the Ronin hack, the North Koreans tried to cash it out at Binance, which is a big exchange. And Binance, because of a lot of really hard investigative work by probably the FBI, they intercepted that money and stopped it. So it's about $5.8 million. 그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이버 범죄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9년 그럴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이득이 왔어요. 하나 실례를 들면 금융 쪽으로 김영철이가 뭘 좋아했나 하면 한 그때 350만 달러인가 해킹해 온 거야. 그래서 아주 좋아했다고. 저 핵시험, 이 핵 억제력을 첨단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많은 그 부분을 이 사이버 테러로서 금융기관의 테러로서 가져온 돈이 사용되고 있지.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다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죠. 지금 북한이 무연탄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돈 나올 때라곤 마약 파는 거하고 이게 해킹해서 갈취하는 거밖에 없단 말이죠. 39호실은 뭐인데? 노동당 39호실은 그 말하자면은 그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그것도 외화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That's basically what they are. I mean, North Korea is involved in every kind of criminal activity you can imagine. And they get away with it because they're a sovereign nation, right? Who's going to do anything about that? It's crazy. Any other countries like North Korea? Yeah, no, nobody, right? I mean, there's cyber criminals everywhere. In the United States, in Russia, China, wherever. But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it is the government, right? This is the golden goose, right? I mean, this lays golden eggs for them. So until something changes radically, they're not going to stop.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감행했던 김정일 위원장. 그때부터 시작된 엄혹한 경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활로는 영재를 키워 사이버 군단으로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과 사이버 군단이라는 무기를 양손에 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북한이 키운 사이버 전사들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평범한 개인들에게도 큰 위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빈틈을 찾아 덫을 놓고 있습니다. 보리스 역시 사람들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미사일이나 핵 문제 못지않은 위험을 이제는 똑바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